안녕하세요, 원트라이크입니다. 자, 오늘은요 완전 초보자들을 위하여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질문도 되게 많이 듣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도 많고 뭐 댓글들도 되게 상당히 많은데요, 볼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대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볼링화, 그리고 아대, 그리고 볼링공, 뭐 볼링 가방이야 어차피 볼링공 넣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지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댓글이 10개 중에 제가 본 것만 거의 한 7개 이상이 볼링공을 도대체 뭘 사야 되고 볼링화를 어떻게 사야 되고 장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깨끗하게 까진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추스려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공은 현재 여기 보이듯이 공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전시해 놓은, 원래는 바깥에 내놓으면 이제 이런 이름도 표기도 껴놨는데 지금 안에 좀 실내 조용한 데서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요 라인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최고 고가의 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중저가들 공이 있는데, 처음 초보자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각 볼링장마다 뭐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게임 수를 조금 누적을 시키면 주는 저가의 볼들도 있어요. 그런 볼도 어차피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또 중고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볼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일단은 뭐 치든 못 치든, 골프도 뭐 잘 치든 멀리 못 날리든 장비가 일단은 쫙 세팅이 되면은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 일단 보여지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막상 딱 시작을 하면은 점수는 막 100점 이렇게 나오면, 공은 막 200점짜리인데 점수 100점 나오면 쪽팔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싶죠. 뭐 돈, 뭐 비용,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면요, 사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순수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딱 초보자들이 딱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를 겨냥을 드리자면, 자, 이 공의 성능을 초보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공도 어떻게 가는지 초보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차이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지인한테 제가 돈이 진짜 많아서 10억짜리 슈퍼카를 선물했어요. 그 차는, 그 차주분은 모닝을 늘 타고 다녔는데 이 슈퍼카를 난생 처음 봤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고, 얘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닝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살살살. 그럼 그 차의 성능은 그냥 계속 모닝처럼만 굴러가겠죠. 얘도 똑같아요. 초보자들이 처음 이 공을 뚫었을 때 얘는 슈퍼카인데 얘가 어떻게 해야지 슈퍼카처럼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30만원, 뭐 여기는 20만원, 뭐 얘는 5만원, 30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똑같이 가요. 초보자들이 굴렸을 때는 어떻게 공이 가는, 당연히 굴러가다 보면은 조금은 다르겠죠. 얘는 좀 이렇게 되네 라는 거 알겠지만은, 얘가 왜 비싼지, 얘는 왜 30만원인지, 얘는 왜 5만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성능을 내가 굴렸을 때 얘가 이래서 30만원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얘를 뚫어도 충분은 하세요. 근데 호기심은 생기죠. 도대체 얘가 어떻게 갈까? 그때는 그냥 뚫으세요. 돈 주고 뚫으시면 되는데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의 종류는 저희가 크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의 공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냥 덩어리를 크게 두자면, 처음에 10개의 핀이 있었을 때 치는 초구볼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0개 핀 중에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잔핀이 남았을 때 이렇게 카바를, 이제 저희가 스페어라고 하죠. 스페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하드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자면 초구볼 하나, 그리고 카바볼, 스페어볼 하나, 그리고 신발, 아대,
가방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돼요. 근데 당연히 가방부터 아대 신발도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가격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초보자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공을 처음부터 뚫는 것보다는 조금 뭐 중고볼이라든지 그리고 좀 볼링장마다 이벤트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받아서 좀 저렴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선수들을 토탈을 하면요, 선수들은 여자도 15파운드, 남자도 15파운드. 당연히 공이 무거우면 핀도 세게 넘어지겠죠. 여기 볼링핀 보이듯이요. 이 볼링핀 무게 1kg 500, 1kg 600 요 사이인데 볼링공 15파운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약 6kg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벼워지고, 그죠? 1파운드가 거의 500g이 좀 안 돼요. 460, 470, 80g?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당연히 무거운 공은 볼링핀을 더 세게 넘어뜨리는 거는 확실해요. 무거울수록. 근데 되게 무겁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파운드 수가 다 나뉘어 있어요. 뭐 진짜 밑에 파운드는 6파운드부터 시작하지만은 어느 정도 성인 됐을 때는 뭐 10파운드부터 11, 12, 12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 높은 파운드를 안 쓰셨으면 해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볼링을 촬영하시는 유튜브 그리고 선수분들이 이 내용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또한 똑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11파운드, 12파운드, 13파운드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올라가시면 좋아요. 당연히 돈은 계속 들죠. 10 샀는데 좀 이따 11 사고, 11 샀는데 12 사고. 근데 10 샀다고 11 사고, 11 샀다고 12 사고 이거는 아니에요. 10을 사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11이 아닌 이 타이밍에서 상당히 빠른 이 타이밍을 마스터를 한다면 바로 12, 12에서 좀 더 빠른 또 스피드 있게 타이밍이 나온다면 14, 14에서 15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하나씩 2가 빠져도 크게 상관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선수들은 되게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12를 쓰다가요 한 방에 14로 넘어간 또 케이스고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골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골프는 크게 초보자들은 7번 하나만 있으면 계속 연습해요.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빈 스윙 연습을 아마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근데 볼링은 희한하게 빈 스윙 연습을 밥 먹듯이 안 해요. 빨리 볼링공을 들고 빨리 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볼링도 똑같이 빈 스윙은 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어느 정도 길게 따지자면 맨손으로 한 달은 맨손으로 이 자세가 교정 후에 볼링공을 들으면은 훨씬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난 선수 할 것도 아닌데 뭐 바로 치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이쁜 자세를 내고 좀 더 점수를 만약에 내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자세, 더 좋은 피지컬, 그리고 더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링도 똑같이 빈 스윙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거운 공을 들면은 빈 스윙을 한 달 정도 해도요. 자세가 막 이렇게 만약에 스윙이 탁 붙었어요. 빈 스윙을 해서. 근데 스윙 잘 나와요. 공 한번 들어보세요. 공을 딱 들어요. 한 달 동안 연습한 이 스윙이 갑자기 없어져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가 틀리다고 하면요, 우리 감독님 찾아가세요. 볼링 모르는데 그냥 감독님 찾아가서 막 환트라이크님 뻥쳤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빈 스윙이 길게 돼서 내 몸에 일단은 최대한 몸에 맞아져야지 이 공을 들었을 때도요 거의 50% 이상 나와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공을 들으면요, 저도 레슨을 할 때 그런 건 있어요. 오자마자 볼링 알려주세요, 레슨 받고 싶습니다, 돈 딱 내죠. 근데
비용은 지불했죠. 그리고 횟수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안에 뭔가를 하고 싶죠. 저도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아, 이 프로님 정말 잘하는구나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저도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분도 뭔가를 만들어 싶어 하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네, 솔직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돈 딱 냈는데 계속 돈은 안 걸리고 막 이러고 있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일단 공 잡으세요. 그리고 알려줘요. 그럼 공을 굴리면서 계속 잡아주죠. 근데 이게 옆에서 맨손 하시는 분과 바로 공을 잡아서 공을 맞추는 분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 똑같이 1년이 지난 후에는요 확연한 차이를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1년 배웠는데요 이 사람 공 들었잖아요. 되게 빠를 것 같죠. 공도 들고 바로 교육을 했으니까는 이 스윙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빠를 것 같죠. 빠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느린 거예요. 이 옆에 빈스윙 하는 사람보다도. 왜냐면요 빈스윙에서 자세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한테 공까지 들면서 자세를 잡으려면은 얘 1시간 걸리고 얘는 2시간 걸리는 거. 왜냐면 공으로 막 컨트롤이 안 되는데 느낌도 모르잖아요. 빈스윙 했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막 공 들고 시작했어요. 당연히 계속 뒤에서 잡아주면 되는데 얘 1시간 걸릴 거 얘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돈 냈으니까 나 같아도 돈 내는데 빨리 배우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런 단계도 있고 또 레슨비에 대해서 이거 되게 많아요. 근데 레슨비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어떤 프로님은 되게 잘 가르치고 어떤 프로님은 되게 못 가르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돈 아까워. 어떤 사람은 왜 돈 내고 뭐 계속 이것만 자세만 계속 잡으래. 뭐 이것만 계속 공도 안 걸리고 막 이것만 하래.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어쩔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현재 프로들이나 선수들이라면은 당연히 동호인들보다도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레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많겠지만은 그 알려주는 기초에 대해서의 틀은 그 어떤 누구도 벗어나진 않아요. 예.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 뭐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도 기초라는 거는 어디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바탕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그 위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골프, 뭐 야구, 볼링도 똑같아요. 뭐 기초는 배웠지만은 지금 보면 제가 알려드리는 건 FM인데 나중 쭉 시간이 지나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세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난 똑같이 FM대로 교육에 책 나온 대로 딱 알려줬는데 나중에 시간을 쭉 보면은 각자 자세들은 다 변해요. 대신 그 변한 자세들 보면요 그 기초 안에 그게 응용이 돼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아셔서 이제 무조건 뭐 돈을 내서 누구는 못 가르치네 잘 가르치네 그런 거는 너무 섣불리 판단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볼링도 똑같이 뭐 골프 야구도 이런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초보자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빈스윙 위주가 일단은 1차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파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도 단계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단계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더더욱 고가의 볼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 어차피 파운드수가 올라갈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중고볼로 내 자세를 저가볼로 뚫어도 충분한 가격대 저렴한 데에 볼링을 시작할 수 있고요. 뭐 야 어차피 돈 드는데 그냥 한 번에 15파운드 뚫어서 비싼 거 하나 뚫어 이러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볼링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링공을 세팅을 한다면 가장 빠르게 세팅을 한다면 초구볼과 하드볼을 동시에 구하시면은 얘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나요. 대신 가격대를 따지자면은 좀 초구볼 같은 경우는 저가볼을 하나 구하시고요.
중고볼이라든지 뭐 행사볼이라든지. 그래서 스페어볼 같은 경우는 얘를 하나 구매하시면은 오래 써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또 이 스페어볼도 좀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의 파운드스가 중간쯤 올라왔을 때 요 카바볼 하나 정도 있으셔도 좋아요. 왜냐면요, 얘는 한 파운드를 뚫어 놓으면은 깨질 때까지 쓰고, 깨지면 또 메꿔서도 쓰고 계속 써요. 저 하드볼 10년 쓰다 요번에 바꿨는데 그렇게 오래 쓰는 게 하드볼이에요. 왜냐면 하드볼 교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새로운 게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소나타가 나왔는데 소나타 연식이 바뀌면서 뭐 10년씩 탔는데 15년식이 나왔으면은 똑같은 소나타잖아요. 근데 15년식이 더 좋아 보이거든. 옵션도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도 똑같아요. 네. 이 공이 나왔는데 그냥 신형이 또 나왔으니까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드볼은 교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특히 공을 보면서 이 공 정말 갖고 싶다 중에 하나, 베스트 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색깔. 얘 보고 사요. 그냥 이 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얘가 뭐 슈퍼카인지 얘는 그냥 뭐 경차인지 중형차인지 모르고. 저 이거 뚫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어볼. 저 이거 뚫을게요. 뭐 옆에 보시면은 또 알록달록한 거 되게 공 많아요. 이걸 뚫는데요, 이게 스페어볼인데요. 스페어볼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이 외관을 보고 공을 많이 뚫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관, 당연히 저도 초보자였으면은 이쁜 공 뚫고 싶죠. 이왕 치는 거 내 공이 이쁘게 굴러가면 좋으니까. 일단은 외관보다도 당연히 어디 가시면 전문인들이 다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비싼 공을 굳이 추천을 한다면 뭐 중고볼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가볼을 좀 뚫으셔서요,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은 당연히 뭐 거친 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아직은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오래 굴릴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요, 요게 외피가 지금 이제 거칠잖아요. 사포처럼 이게 광이 없잖아요. 무광. 이 무광은요, 이 볼링 레인에 기름 있잖아요. 코팅된 거보다 흡수력이 빨라요. 기름 흡수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굴리면요, 이 굴린 기름 자리에 코팅이 이제 겉에가 까져요. 그러면은 그때 까진 거부터 기름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바로 먹지만 얘는 까질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얘가 기름 먹을 때보다 얘가 기름 먹는 게 현저히 적어요. 근데 볼링공이 기름을 먹으면요,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기름이 이제 이 외피라고 하는 이 겉에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이 빨아들인 기름이 안에까지 들어가면요, 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잃게 되고, 이거를 재복원은 한 번 정도는 해요. 저희가 기름을 강제로 빼내서 다시 심폐소생을 하는데 그게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일단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좀 구매하시면요, 공도 좀 더 다루기도 좀 더 쉬우시고, 그리고 이제 수명도 조금 더 얘보다는 길게 쓸 수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공의 설명은 이거고요. 자, 초보자들 또 뭐 있죠? 신발, 아대 있죠? 요거 설명하러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자,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신발이죠.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신발. 왜냐면요, 저희가 레인 위에서, 그리고 앞에 파울라인 앞에를 저희가 레인이라고 하고, 파울라인 전을 어프로치라고 하는, 우리가 스텝을 걸어가서 미끄러져서 칠 수 있는 중요한 신발이죠. 이거 없으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이 있어도 소용은 없어요. 그래서 볼링장 가도 못 치게 하고요, 볼링장 사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요, 가격이 이렇게 다 천차만별인데요, 이 가격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약간 마트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마트는 뭐 새우깡 500원이고 저쪽은 막 600원이고 저기는 막 700원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요 가격도 이런 볼링샵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 영상 보시는 뭐 젊은 사람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체 인터넷이 또 싸고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렇게 비교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요 가격은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요. 자, 볼링화는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볼링화는 왜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얘 뭐 27만 9천 원 나와 있죠? 27만 9천 원. 근데 얘는 6만 원. 얘는 4만 5천 원. 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뭐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설명해야 되는데. 자,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나이키 운동화와 나이스 운동화는 다르겠죠. 똑같아요. 자, 이 신발의 무게 다 달라요. 근데 이 뒤에 신었을 때 신발의 쿠션감 당연히 다 다르죠. 비쌀수록 쿠션감은 좋습니다. 대신 이 쿠션감이 저 어프로치 위에서 점수를 내는데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진 않아요. 네,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진 않고요. 그냥 외관 디자인, 그리고 이런 가죽 재질, 그리고 이런 쿠션감, 네,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들은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고요. 일단 고가의 신발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다 저가의 신발들도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 저가의 신발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었던 건요, 이렇게 밑창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떨어져서 뭐예요? 네. 저도 떨어져서 뭐예요? 처음엔 그랬죠. 제가 처음 시합 나갔는데 3만원짜리 신발 신고 첫 시합 나갔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내 신발이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 막 밑창을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뜯더니 딱 떼더니 막 흰 색깔인데 막 빨간색 딱 붙이고, 여기 보시면은 자, 빨간색 있어요. 네. 얘를 갑자기 여기다 딱 붙이고, 네? 다른 거 또 딱 떼더니 막 하얀 거 딱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신발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였었어요. 네. 고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막상 시합을 돌아와서 보니까 그 떨어지는 신발은 상당히 고가 신발.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냐면요. 제가 당연히 남자라면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제가 차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좀 했지만은 왜 떨어지냐면요. 볼링장마다 이 바닥,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걸어가는 그 바닥을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 어프로치의 영향 때문에예요. 그럼 이 볼링이 유독 좀 쓸데없이 예민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습도가 높거나에 따라서 이 바닥이 달라져요. 미끄러울 때가 있고 막 뻑뻑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얘를 교체를 해요, 많이. 오늘은 바닥이 미끄러워. 그러면은 얘를 좀 뻑뻑한 걸 끼고요. 약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오프로드 갈 때 오프로드 타이어 갈죠, 저희가. 막 험한 길 갈 때 타이어 교환하죠. 그리고 눈길 타이어, 그죠? 스노우 타이어 끼죠. 그리고 일반 그냥 보통적으로 끼는 사람들은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을 해요. 차로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요. 얘도 똑같아요. 네. 굳이 따지면요, 이렇게 빨간색, 색깔별로 다 있지만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 빨간색이, 그리고 갈색깔, 이런 색깔별로마다 이게 좀, 어프로치 위에서 멈추는 이 슬라이딩 할 수 있을 때 이게 미끄러지는 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로 따지자면 거의 뭐 스노우 타이어나 마찬가지처럼 되게 뻑뻑한, 그러니까 결국은 차로 따지자면 제동거리가 더 길고 얘는 더 짧고 얘는 더 긴,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미끄러지는 거와 덜 미끄러지는 거를 그 상태에서 나만의 이 슬라이딩 거리에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동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탈부착을 해요. 네. 나는 내 제동거리는 짧아야 되는데 그날 이 어프로치 상태가 되게 미끄러워서 제동거리가 5cm만 나가던 게 갑자기 뭐 8cm를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치던 원래 제동거리보다 상당히 미끄러지니까는 내가 원하는 이 투구 폼이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 제동거리 5cm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밑창의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창의 종류들이 상당히 현재 많은데, 옛날에는 신발을 하나 사면요, 이 밑창의 종류별로 막 세트별로 막 베스킨라빈스 쫙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볼링화 가격은 그렇게 뛰지 않고요, 이 밑창을 다 뺐어요, 회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요, 필요하신 분. 그렇다고 제가 신발 그 사장님들을 까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렇게 좀,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딩 이렇게 써 있어요. 얘도 똑같이 바이네르라는 제품의 슬라이딩 이 패드예요.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그림 잘 돼 있네, 여기. 그래서 이 빨간 거, 뭐 흰 거, 이렇게 뭐 갈색깔, 이렇게, 이거는 요쪽 4개는요, 이게 뒷창이에요, 뒷창. 여기에 뒷창. 얘도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얘도 이렇게 떨어져요, 원래는. 보이시죠? 얘도 탈부착이 이렇게 가능한 신발이라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뒷창과 이 앞창을 이렇게 동시에 교환하는데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제동거리를 좀 더 짧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드의 모양을 다 써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굳이 이 신발로 따지자면요, 앞에 슬라이딩 되면서 뒤에 이렇게 착지와 브레이크가 잡혀요. 네, 앞에보단 뒤에가 더 브레이크가 잡혀요. 근데 얘가 앞에는 멈췄는데 뒤에도 멈춰줘야 되는데, 뒤에는 미끄러서 좀 더 딸려오면은 제동거리가 멀어지겠죠. 길어지고. 얘도 이 앞창에 맞게끔 뒤에도 교환을 많이 해요. 제가 자꾸 이 비싼 신발 들고 설명을 하지만은 뭐 요런 조금 밑에 급들도 다 떨어져요, 똑같이. 예, 이것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고사항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볼링공에 대해서는 뭐 색상을 보고 뭐 이런 외피 겉의 모습을 보고 많이 이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발은 그렇게 사세요. 네. 신발은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냥 내가 야, 얘 이쁜데? 이런 거 보고 사셔도 충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 차이는요, 이런 밑창의 종류, 그리고 뭐 가죽과 이런 쿠션의 종류, 결국은 뭐 나이스냐 나이키의 차이냐,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니까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저 또한 뭐 이렇게 저렴한 걸 추천을 드리겠죠.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좋은 거 사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공보다는 신발, 뭐 난 이거 30만원짜리 신을래? 얘 신으셔도 돼요. 신발은 굳이 볼링공처럼 뭐 제가 30만원짜리를 사지 마시고요, 중고를 사세요 하지만은, 신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기능을 알아야 되고, 뭐 특성을 공처럼 뭐 알아야 되고, 얘 기능은 뭐 슈퍼카인데 나는 이제 경차의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요런 거 잘 보시고, 외관도 디자인도 보시고, 나는 이 비싼 신발이 마음에 드네요 하셨을 때는 사장님 비싼 거 주세요. 일시불 현금. 사장님들은 현금 좋아해요. 신발은 요 정도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구나. 아대로 한번 넘어갈게요. 가시죠, 아대. 이제는 공 했죠. 자, 신발 했죠. 당연히 아대. 근데 이게 아대를 끼시는 분도 있고 끼지 않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찍는 영상은요, 말 그대로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대라는 건요, 저도 아대를 끼고 있어요. 그죠? 선수들도 분명히 아대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대 자체가 초보용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아대 끼면은 계속 초보용을 계속 끼고 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본 JPB 같은 경우는 아대를 착용하는 선수는 출전을 할 수 없어 라고 공고까지 했어요. 말 그대로 초보용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PBA 선수들 중에서도 아대 끼는 선수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래서 얘는 거진 초보들이 끼는 처음에 손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끼는 초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볼링을 배우신다면요, 얘를 한번 착용하시는 것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착용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껴야 되냐, 가격대도 여기 보시면 막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부터 저렴한 거는 막 이쪽에 내려오면 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로봇 같은 아대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요게 무슨 이게 얘가 무슨 작용을 하는데 얘를 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처음에 여성분들, 그리고 뭐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요. 처음에 볼링공을 들으면요. 볼링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불과 6kg? 네, 뭐 진짜 무거워야 뭐 7kg 요 안팎인데, 뭐 헬스장 가서 뭐 헬스하면은 막 벤치프레스 막 100kg, 150kg 들잖아요. 그죠? 근데 공을 잡았을 때 별거 아닌 무게인데 얘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볼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이 빠지는 이 방향의 모양이 있는데, 원래는 이것까지 뭐 설명을 굳이 드리진 않을게요. 이 모양이 있지만은 이 모양대로 빠지지 않고 이 손목이 받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서 빠져요. 네, 그러면은 공이 원래는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되죠. 오른손잡인데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왼손잡인데 왼쪽으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끼는 거고요, 그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껴요. 얘를 착용을 하게 되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가던 공이 갑자기 왼쪽으로 가고요,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가던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신기하죠? 네. 약 파는 약장수 같은데 진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손목을 받쳐주고요, 그 손목에서 힘이 빠지는 그 부분을 얘가 정확하게 커버를 해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얘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착용을 한 후에 이 방향을 알게 된 후에는요, 탈 아대 하셔도 돼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다 보면요, 아대 끼셨던 동호회 분들 중에서 탈 아대다, 다시 아대를 끼고 뭐 털어치기, 돌려치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초보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공을 굴리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대를 착용을 해서요, 일단은 손목을 고정 후에 방향을 안 후에 아대를 벗으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아대는요, 요 아대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아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아대와 얘가 이렇게 고정된 아대가 있어요. 이거 안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대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서 보면은 아대가 이제 뭐 여기 금액이 이제 뭐 8만원대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 그리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막 고가의 50만원짜리 아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일본 제품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일본 불매 운동 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본 아대들을 상당히 좋아서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끼고 있는 아대, 그 제품이 원체 좋아서 고가 라인이긴 한데 그거를 많이 쓰죠.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손목에 딱 맞는 거와 이 외피, 겉에 얘의 이 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가벼운 소재예요. 상당히
차로 따지면은 뭐 슈퍼카들이 메탈 소재 많이 쓰듯이 그 아대도 얘를 좀 가볍고 끼지 않는 듯한, 내 손에 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이 막 둔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좀 아대가 가벼운 소재로 해서 잘 손에 맞게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 뭐 하도 막 안 되죠. 뭐 어디 불매운동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요 움직이는 아대와 요 움직이지 않는 아대, 처음에 뭘 껴야 될까요? 뭐 안 들리는데 말해보세요. 네. 자, 움직이지 않는 아대 끼면 좋아요. 네, 처음에는요. 왜냐면요, 처음에는 기부스 하듯이 얘가 많이 손목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고정이 돼 있었을 때, 왜냐면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할 때, 골프도 똑같아요. 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 순간순간에 다른 이렇게 장난을 치듯이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정의 아대를 써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대를 또 바꿔야 되면 돈 들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이 드실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대는 이게 없는데 몽구스 아대가 또 있어요. 그 좀 가격이 좀 저렴해요. 네, 그 몽구스 아대, 저도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시작할 때 그 몽구스 아대를 끼고 시작했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 시대 때는 몽구스 많이 꼈어요. 지금도 몽구스가 나와요. 그 몽구스 아대는 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손목을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줘요. 그거를 좀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으로 얘를 또 사고 5만 원을 사고 또 여기 또 뭐 8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 고정적인 아대에서 그 아대는 좀 저렴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 좀 사서 연습을 하시다가 뭐 바로 얘로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처음부터 넘어가게 되면요, 뭐 처음부터 끼셔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는 나지 않고 무관하지만은, 완전 초보자들에게 좀 더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얘를 움직임이 생기다 보니까 고정이 된 상태보다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장난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얘를 고정시켜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이게 손가락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막힌 게 있어요. 네. 막힌 거와 또 이게 손가락 한 개의 차이, 뭘까요? 대답하세요. 자, 그 차이는 뭐냐면요, 저도 손가락 막힌 거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님들마다,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쓰세요, 얘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100% 좋다 100%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의 활용도가 뭐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손가락이 여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볼링공을 들었을 때, 자, 여기에 볼링공이 받치고 있어요, 중지악지를. 그러면 여기에 힘이 뒤에 받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뒤로 처지겠죠. 네. 그래서 볼링공을 굴리면서 이 힘이 조금 처지면서 볼링공이 이쪽으로, 이 턴 방향 쪽으로 좀 더 젖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막혀 있는 애보다 여기가 없는 애의 이 손의 모양이, 원래 빠져야 되는 손의 모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자면 뭐 턴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턴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볼링공을 던질 때 손 모양이 있어요. 그 손 모양이 얘는 현저하게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막혔다고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여자분들 같으면 여기에 막힌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요, 받치고 있는 손가락의 힘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처음엔 모르지만은 게임 수가 좀 많아질수록 여기에 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의 중지악지에 어느 정도 힘이 올라왔을 때 얘로 다시 변경을 해서 쳐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여성분들 개인적으로 손가락 하나 있는 얘를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가르치시는 분마다 그리고 선수마다 프로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제 의견이에요. 이건 100%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찍는 볼링 프로님들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요 하나보다는 여성분들은 요 2개짜리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힘이 세겠죠. 아구의 힘도 세고 요 하나짜리 남성분들은 쓰셔도 무관은 해요. 요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턴이 더 돼서 얘가 더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얘가 뒤로 넘어가면서 턴이 자연스러워 넘어오면서 그냥 손 모양이라고 하죠. 공이 빠지는 이 손 모양이 자연스럽게 더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없는 부분은 손가락에 힘이 좀 떨어지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볼링을 되게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만원짜리 공 뚫고 뭐 여기에 4만원짜리 신발 사고 5만원짜리 공 뚫고 5만원짜리 없겠다. 10만원짜리 공 뚫고 뭐 4만원짜리 공 신발 사고 그리고 아대는 뭐 8만원짜리 이런 거 사면은 이렇게 되면 비용이 되게 비싼데 나는 저렴하게 최대한 갈 거니까 공은 10만원짜리 아대 신발은 4만원짜리 아대도 좀 저렴한 거 없어요? 남성분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원짜리도 있어요. 아까 얘네 로보트 같은 애들이랑 현저하게 다르죠? 현저하게 달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 아대예요. 이렇게 껴요. 손가락 되게 자유롭죠? 얘들의 아대들의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대들은 다 똑같이 하는 역할이 뭐냐? 초보자용이에요. 손이 어디서 빠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돌아가는 방향을 맞춰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여기 아대들의 중점인 하나 뭐냐? 손목입니다. 네. 얘네들은 다 손목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온 용품들이에요. 자, 얘 또한 앞에 쇠, 뒤에도 쇠 들어있어요. 네. 앞뒤로 지금 쇠가 들어있어서 손목을 딱 이렇게 잡아줘요. 더 이렇게 안 되게. 네. 얘는 손가락밖에 안 움직여요. 얘도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방지를 해서 손 모양을 얘도 잡아줘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아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선수들 한창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이런 제품들, 손목 다른 아대들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대를 별로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아대 같은 경우는 딱 여기만 잡아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얘는 딱 잡아줘요. 얘처럼 이런 성가신 쪽이 없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들보다는 약간 초보를 넘어섰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자들한테도 얘를 끼워줘요. 왜냐면은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가벼운 걸로 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얘를 끼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면요. 그리고 나서 얘로 낀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님들.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뭐 저렴한 걸 굳이 원하신다면 얘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구스 아대가 있어요. 걔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걔도 가격이 얘랑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 인터넷 치면은 뭐 한 2만원 안쪽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네 아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요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볼링을 이제 치다 보면요, 당연히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아대, 뭐 신발 이렇게 하면 거의 세팅이 다 끝난다고 보죠. 네. 이렇게 되면은 큰 것들은 제가 설명은 거진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구하고 또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가장 큰 궁금한 점에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요. 기초 초보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공이에요. 공. 나는 공을 좋은 걸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모르는 게, 제가 말씀드린 신발, 아대 이런 거는 크게 비중을 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중점의 70%에 가까운 거는 볼링공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볼링공을 도대체 뭘 사야 되고, 얘는 왜 비싸고, 얘는 색깔이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요. 초보자들이라면요, 이런 파운드스의 단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고가의 라인의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 볼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좀 이왕이면은 좀 저가의 볼로 중고 볼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외피가 좀, 그러니까 겉에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공을 쓰시면은
다루기가 좀 더 쉬우니까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너무 비싼 공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파운드 수가 또 이렇게 장계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고가를 사서 계속 고가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이드인데 이렇게 엄지 테이프예요. 여기 엄지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지 위에다가. 자, 이거 왜 붙이냐면요, 엄지를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엄지 테이프를 왜 붙여야 되냐면요,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당연히 돈 안 들어가니까 좋죠. 저 같은 경우도 붙이고 있지만은 안 붙일 수 있으면 안 붙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 약간 일정한 타이밍. 왜냐면요, 이 엄지가 사람마다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기온에 따라서 습한 날은 얘가 뻑뻑할 수도 있고 얘가 미끌미끌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을 시에는 그런 걸 좀 방지하죠. 이 면은 늘 일정하니까, 이 테이프를 붙였을 시에는. 근데 이 테이프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시그맥스라는 이 제품을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볼링 용품은 아니에요. 요거 테이핑 용품이에요. 의학 용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몸에 붙이는 건데 볼링 용품으로 이렇게 다시 소재가 돼서 나왔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딱. 그리고 요것도 두께도 다르고 이 겉에 이 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건 방금 드렸던 요 용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리자면은 인서트 테이프라는 제품이에요. 자, 요 제품 이 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얘도 초보자분들한테 필요가 해요.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볼링공 엄지를 내 손에 맞게 뚫어요. 예, 뚫다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딱 맞지가 않아요. 공을 굴리면서 그 뚫어주신 프로님하고 자꾸 엄지를 맞춰요. 예, 좀 더 이렇게 갈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갈아내다 보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볼링에 예민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기온이에요. 추운 날씨에는 이게 쪼그라들었다가요, 막 치면은 더운 날씨엔 얘가 또 부어요. 그리고 전날 치킨 먹고 자죠? 그럼 얘 부어요. 맥주 한 잔 탁 먹으면 얘 부어요. 네. 선수들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신체로 되게 예민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어제 맞았는데 갑자기 어제 치킨 막 잔뜩, 막 2마리 먹고 막 맥주 막 피쳐 막 딱 먹고 딱 끼는 순간 얘가 갑자기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여유 있는 그 홀을 만들어 놓고요. 여유 있는 홀을 만들어 놓고, 이 테이프의 사이즈별이 다 다른데 이 테이프로 안에다가 사이즈를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홀 센치가 5cm였다고 치면요, 이 테이프를 넣어서 4cm, 3.5cm를 줄여요. 그리고 그날 이 사이즈가 맞죠? 그리고 나서 가요. 그리고 치킨이랑 막 맥주 잔뜩 먹어요. 넣었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테이프만 제거를 해주면 다시 5cm의 원래 내가 원하던 사이즈로, 부은 사이즈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얘 홀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인서트 테이프라는 것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와 그리고 얘를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 일자 드라이버까지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떼서, 안에 구멍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구멍이.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붙여서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구멍에다 넣어요. 오늘 구멍 많이 나오고 막 손 액션 좀 그렇죠. 그런데 감독님 웃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서 요 부분에 테이프를 떴다가 뺐다가 요거를 자유롭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인서트 테이프라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얘까지 구매를 하시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링 백, 요거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볼링백은 뭐 한 구짜리 있고 두 구짜리 있고 세 구짜리 있어요. 공이 3개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 이렇기 때문에 공을 내가 몇 개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볼링백은 뭐 색깔 보고 겉에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거는 볼링공이었고요. 네, 볼링공을 어떻게 내가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볼링공은 초보용은 없지만은 기초를 해서 좀 저가형 볼이겠죠. 네, 저가형 볼을 조금 처음에는 접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파운드가 처음부터 무겁지 않고 또 금방금방 파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막 30만원짜리 고가의 볼들을 계속 뚫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가의 볼로 이용을 해서 내 타이밍을 좀 맞추신 다음에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내 공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하셨을 때 파운드를 올리면서 공도 조금 한 단계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파운드를 올리면서 더 좋은 공을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있다면은 좋은 볼을 저가를 뚫어도 돼요. 네.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뭐 15파운드인데 고가의 30만원짜리 공을 나는 야, 저 공도 저 가벼운 거 뚫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뭐 나는 좋은 공으로 비싼 공을 주고 저가볼을 뚫겠다 하셔서 그렇게 뚫으시면 되는데, 이 고가 라인이 이 저가 파운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것도 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무리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중고나 저가의 볼을 좀 구매를 하셔서 가벼운 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고요. 겉에가 반짝반짝 거리는 공을 쓰시는 게 좀 더 수월하세요. 거칠거칠한 공보다는. 이거의 차이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비용적인 면을 좀 줄이시는 게, 그리고 공도 금방금방 바뀌어서 자꾸자꾸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창, 이 밑에 발바닥이 교환되는 부분, 그리고 뭐 가죽 쿠션 부분,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보다는 신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훨씬 오래 신고 계속 신을 거니까는. 공은 자주 바뀌고, 네, 그거의 차이 있고요. 그리고 아대,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아대, 요 같은 경우도 손가락이 짧은 거, 그리고 손가락이 막힌 거, 요거의 차이. 그리고 제일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손목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가적으로 2개 보여드렸던 저 엄지 타이밍 테이프, 그리고 인서트 테이프, 요거까지 구매하시면요, 완전, 네, 세트 발효 딱 끝나는 거고요. 요걸 세트를 딱 구매하셔서, 자, 어디로 오냐? 환트라이크를 찾아오십시오. 네, 한 번쯤은 그냥 봐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딱 하신 다음에 찾아오시면요, 제가 한번 봐드리고요. 두 번째부터는요, 땡땡땡, 요거 받아요. 그거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안전 같아요. 레인 위에서 기름이 있어도 넘어져서 부상들도 많이 당하시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좀 기초가 안 되셨다면은 기초를 좀 티칭을 배운 후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희한한 게요, 골프에도 당연히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골프는 희한하게 10명이면요 7, 8명이 레슨을 받아요. 그리고 시작을 하죠. 근데 볼링은 희한하게요, 레슨 잘 안 받아요. 자기 혼자 막 치다가 갑자기 좀 안 돼. 그럼 그때 레슨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오시는 분하고는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예 처음부터 오시는 분을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이분은 그렇게 몇 년을 치면요, 이게 이런 게 막 몸에 배어 있으면 고쳐드리기가 힘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라면요, 조금 비용이 들지만 기초를 좀 배우시고 티칭을 좀 한 후에 가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분한테 배웠다면은 딱 그분한테만, 그 배우시는 동안은 그분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든. 왜냐면요, 볼 치러 가면 막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친다고 해서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분보다는요, 배우시는 동안은 그 한 분의 얘기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공 세트 완전히 딱 구매하고 가방 딱 들고 유튜브 딱 틀고요, 환트라이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거 하고 볼링장 가면 돼요. 알았죠? 저 갈게요, 감독님.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환트라이크였습니다.